쿨롬 콜리전, 즉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는 필드 파티클의 산란 각도 그리고 초기 속도 그것과 임팩트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널리틱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러더포드 포뮬라라고도 부르죠. 산란 각도와 여기 보면은 임팩트 파라미터 그리고 초기 속도 사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잠깐 자세히 설명해 보죠. 여기 QT, QF는 각각 테스트 파티클과 필드 파티클의 전하량이고 밑에 분모의 4파이 입실론 제로 그리고 임팩트 파라미터 B. 그러면은 요렇게가 가리키는 양이 뭐냐면 임팩트 파라미터만큼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두 입자 사이의 쿨론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모의 또 다른 양 뮤 V노 제곱, 여기서 뮤는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에서의 질량이에요. reduced mass라고 불리우는 양인데 만약에 테스트 파티클이 굉장히 무거운 경우에는 그냥 필드 파티클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니까 이것은 초기 운동 에너지,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즉,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쿨론 포텐셜 에너지와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 사이의 B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이 B가 산란각을 결정한다는 거죠. 정확한 유도 과정은 일반 역학책이나 상당히 많은 참고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유도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노트 형태로 유도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유도 과정을 생략합니다. 이때 산란각이 정확히 90도가 되는 경우, 즉 세타가 90도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탄젠트 값이 1이 되겠죠. 탄젠트 45도니까 그 경우에 해당하는 임팩트 파라미터를 특별히 B 스타라고 표기를 하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임팩트 파라미터보다 더 작은 임팩트 파라미터는 산란각을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당연히 더 크게 만들겠죠. 이렇게 산란각이 90도보다 더 큰 경우 또는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파이 오버 2보다 더 큰 경우를 라지 앵글 산란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임팩트 파라미터가 B 스타보다 작기만 하면 라지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한 이벤트에 대한 크로스 섹션, 토탈 크로스 섹션은 바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볼까요? 라지 앵글 컬리전 이벤트에 해당하는 컬리전 프리퀀시를 상대 속도 V0하고 그리고 필드 파티클의 밀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에 콜리전 프리퀀시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바로 플럭스 곱하기 콜리전 크로스 섹션으로 배웠죠? 여기서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주어진 바와 같고 플럭스는 다름이 아니고 필드 파티클의 밀도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러면 콜리전 프리퀀시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소 상식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하나 있는데 콜리전 프리퀀시가 속도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콜리전 프리퀀시는 줄어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콜리전 이벤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죠. 바로 이 점이 쿨롬 콜리전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왜 나타나게 됐냐면 바로 임팩트 파라미터와
상대 속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임팩트 파라미터는 상대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리전 프리퀀시가 상대 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쿨롬 콜리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실제 플라즈마에서는 라지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은 스몰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몰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를 정의하면은 유용할까요? 너무 작은 충돌까지 다 이벤트로 정의해버리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쌓이고 쌓여서 라지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 한 번 일어나는 것과 동등할 때 그때를 모아서 스몰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때 스몰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들 마이크로 이벤트라고 부를게요. 이것들을 합산할 때는 랜덤 워크 디퓨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조금씩 변하는 상황. 필드 파티클 하나를 생각을 하면은 이것들이 테스트 파티클과 충돌을 하면서 각도가 조금씩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랜덤 워크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합산이 될 때는 스캐터링 앵글의 제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이 스몰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를 정의하는 그런 식이에요. 작은 산란각의 제곱의 합이 1과 근접할 때 그때를 우리가 이벤트로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 시간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t 곱하기 감마는 마이크로 이벤트의 횟수에 해당합니다. 그죠? 요 플럭스 곱하기 t니까 단위 면적당 마이크로 이벤트의 횟수입니다. t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마이크로 이벤트가 일어나는 면적은 바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2파이 b db. 여기 작은 링을 다시 상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벤트에서 산란되는 각의 제곱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산란각은 임팩트 파라미터 b의 함수이고 이때 적분 구간은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라지 앵글 임팩트 파라미터부터 드바이 랭스까지입니다. 이 적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로어 바운드는 이해가 돼요. 임팩트 파라미터가 B 스타보다는 커야만 스몰 앵글 이벤트가 일어날 테니까 B 스타보다 더 작아버리면 라지 앵글 이벤트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퍼 바운드는 왜 드바이 랭스 람다 D로 제한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람다 D보다 임팩트 파라미터가 더 커지면 더 이상 필드 파티클이 테스트 파티클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 D까지만 적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적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큐뮬레이티브 이벤트에 대한 크로스 섹션이에요. 즉 작은 마이크로 이벤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꽤 큰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그 누적된 각도를 만드는 충돌 단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를 왼쪽으로 넘겨서 Effective Collision Frequency라고 부르면 그것은 적분값, 즉 시그마 스타라고 우리가 부를 Cumulative Cross Section 또는 Effective Cross Section 곱하기 Flux가 되겠죠. Cumulative Cross Section, 누적 크로스 섹션 시그마 스타를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라지 앵글 크로스 섹션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즉 90도 임팩트 파라미터 제곱에 비례하죠. 하지만 추가된 팩터가 있습니다.
여기 로그로 표시된 요 팩터, 이 분모를 보면은 람다 d, 드바일 렌스 나누기 90도 임팩트 파라미터예요. 일반적으로 90도 임팩트 파라미터 B스타가 드바일 렌스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요 로그 팩터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누적된 스몰 앵글 크로스 섹션이 라지 앵글 크로스 섹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시그마 스타가 라지 앵글 크로스 섹션보다 훨씬 크다. 참고로 이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산란각과 임팩트 파라미터 관계식을 이용했어요. 스몰 앵글 스캐터링에서는 세타가 작기 때문에 이 탄젠트 세타 오버 2를 그냥 세타 오버 2로 근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이 쉽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쿨럼 산란에서는 스몰 앵글 스캐터링이 라지 앵글 스캐터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라지 앵글 스캐터링 이벤트 요 하나보다 마이크로 스몰 앵글 이벤트들의 누적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